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큐에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주요 뉴스들 좀 짚어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FTX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출업체 이제 블록파이라고 있습니다. FTX 사태로 잠재적인 파산 상태다. 15일 이제 FTX 붕괴 영향으로 잠재적인 파산에 처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블록체인가 검토 중인 파산 신청 형체는 챕터 11. 챕터 11은 뭐죠? 회사를 바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일종의 법원의 이제 지시를 받으면서 구조의 금융으로 좀 살아나는 느낌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챕터 11이죠. 앞서 지난주 FTX의 붕괴가 시작된 이후 블록파이는 고객 인출을 중단했고 더 이상 평소처럼 운영할 수 없다며 회사가 비상사항임을 알렸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라메다 리서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잘 보면 지명을 갖다가 자동차 이름이나 회사 이름에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알라메다라는 지역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좀 넘어가면 알라메다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이름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알라메다를 이름으로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알라메다 리서치가 그 샘 뱅크먼 프리드 등 내부자의 41억 달러 정도를 대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업무상 배임행위다, 횡령행위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미국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17일 현지 시각 제출된 FTX의 서류 등에 따르면 41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 규모의 관계자 대출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니샤드 싱 FTX 엔지니어링 디렉터에게 5억 4,300만 달러, 약 7,300억 원, 라이언 살람의 FTX 디지털 마켓 책임자한테 약 5,500만 달러, 740억 원의 대출을 해준 걸로 확인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심지어 뭘 모른다고 하죠? FTX 전 직원의 명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방만하고 어떤 체계가 없이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FTX는 시간이 문제였지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멍청한 기관들이 FTX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많게는 한 3천억 원, 1,000억 원, 두 단위까지 투자한 회사들이 있었고 지금 그 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돈을 많이 손해를 보게 한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라는 또 나라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출금을 중단했다는 소식이죠.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16일 현지 시각 신규 대출과 환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환매는 이제 돈을 돌려주는 행위를 말하죠.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대출 중단 여파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는 이날 고객 자금 상환을 중단했다.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도 고파이 자유형 상품의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은 그 FTX 거래소와 알라메다 리서치가 자회사로 있었죠. 그런데 약 160여 개의 자회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자회사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더 이제 발생을 할지 지켜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어로 체인 리액션이라고 얘기하죠.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챕터 11을 신청하긴 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법원에서 봤을 때 벌써 엔론 사태보다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엔론 사태는 예전에 있던 사태인데 서류를 조작을 했죠. 회계장부를 조작을 해서 아예 엔론이라는 회사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한 요만한데 이만한 회사로 부풀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하다가 폭삭 망한 사례가 있었고 그 엔론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계 감시에 대한 리스크 또 어세스먼트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게 되는 그런 또 기폭제가 된 금융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FTX 채권자가 애초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손해를 본 거 아니야? 돈을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왔다가 10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돼요. 16일 데이터 분석 업체
리피니티브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FTX가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100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FTX 샘 뱅크만 프리드는 여전히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투자자가 자금을 수혈할 의향이 있는지는 불명확한 상태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어떤 미친놈이 항아리가 있으면 밑바닥에 구멍이 이만큼 나서 깨져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붓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하마 군도가 그 미국 플로리다 이렇게 아래쪽에 쿠바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 바하마 제도 그 섬에 FTX 거래소가 이제 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 지금 또 자금이 바하마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5,500억 원 정도를 FTX가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게 동결했다는 또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자는 FTX와 직불카드 계약을 이제 해지를 했고요. 미국 직불카드 프로그램도 FTX 발급사가 중단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테라 소식인데요. 테라를 처음에 만들 때 권도영 대표하고 신현성 대표가 둘이 손을 잡고 만들었는데, 신현성 씨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큐에스트가 봤을 때는 잘못이 아주 많이 있다.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제가 왜 그런지는 그 전에 루나가 처음에 이제 나오고 차이 멤버십을 도입해가지고 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놈들이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을 수익성이 많은 것처럼 고객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초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단체 카톡방에 권도영 씨가 있었고, 권도영 씨하고 저하고 카톡을 나눈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당신이 뭘 한다고 우리 권도영 대표한테 덤비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 그 카톡방에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나중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겠구나. 다시 돌아가면 테라를 만들 때 그렇게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1,400억 원 정도를 루나가 고점에 올랐을 때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건데, 이것을 검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400억 원을 부정수익을 거둔 혐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혐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신현성 이제 대표한테 1,400억 원을 자금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 어느 언론사인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배후에 이제 신현성이 국내 언론사에 든든한 후광 효과를 잇고 있죠. 안 그랬으면 벌써 잡혀 들어갔을 텐데 언론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큐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